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동생 부부가 한 식당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차로 이동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오늘 무슨 날인 거야? 갑자기 왜 모이라고 하는 거야? 글쎄다. 그렇잖아도 내가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 이상하다. 올케 생일은 10월이고 현준이 생일은 2월인데? 그럼 우리 기념일인가?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날짜를 계산하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현준이가 그런 거 챙긴 적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마. 그래도 며느리는 좀 챙기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엄마 아들도 안 챙기는 걸 며느리가 왜 챙기겠어? 그러니까 그냥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아. 현준이는 내가 안 알려주면 아예 관심도 없을걸? 하긴 이제 결혼했으니 지들끼리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속편할 거야. 근데 오늘은 갑자기 왜 밥을 먹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가는 식당 엄청 비싼 곳이던데? 암튼 돈도 없으면서 꼭 비싼 곳만 골라서 예약을 하더라. 엄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동생 부부가 가끔 얄미운 행동을 하곤 했기에 우리는 동생 부부와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자주 만나기도 하면서 지냈지만 올케가 조금 이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올케는 불만이 있거나 하면 훌쩍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눈물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잠시 예를 들어보자면 동생과 올케가 결혼을 하고 얼마 뒤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점심은 부모님과 제가 진주성찬을 차려서 대접했지만 저녁까지 준비하려니 너무나 피곤할 것 같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은 외식하는 거 어때? 외식? 그럼 그냥 배달시켜서 먹을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배달시킬게. 근데 뭐 먹지? 휴대폰으로 배달앱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묻자 아빠가 대답했어요. 난 얼큰한 짬뽕이 먹고 싶네. 그렇지. 배달 음식 하면 짬뽕에 탕수육이지. 그럼 나도 짬뽕. 엄마가 아빠를 거드는 모습에 저도 대답했어요. 나는 짜장면. 현준이랑 올케는 뭐 먹을래? 당신 뭐 먹고 싶어? 나는 잡채밥. 그럼 나는 짬뽕 먹어야겠다. 동생과 올케의 말에 제가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주문을 했는데요. 잠시 후 배달이 도착을 해서 부모님과 제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동생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잡채밥을 한 입 먹던 올케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어요. 혹시나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올케, 음식 맛이 이상한 거야? 아니, 잡채가 너무 불어서 넘어가질 않아서요. 이래서 저는 배달 음식 안 좋아하거든요. 위생도 좀 그렇고 배달 음식은 영 별로더라고요. 그래? 그럼 외식하자고 하지 그랬어. 분위기가 배달시키자는 분위기라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올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자 동생이 급히 말했어요. 여보, 그럼 내 짬뽕 먹을래? 나 매운 거 못 먹는 거 알잖아.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올케가 고개를 숙였는데 그게 눈물까지 흘릴 일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기에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엄마가 물었어요. 그럼 간단하게라도 밥 차려줄까? 엄마, 그럼 짬뽕 다 불잖아. 우선 먹고 차리던지 해. 그래도 우리만 먹고 있을 순 없잖니. 내가 얼른 차리마. 라며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저는 내심 올케가 엄마를 말려주길 바랐지만 올케는 묵묵히 엄마를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도 일어나서 엄마를 도와야만 했어요. 점심에 끓여놨던 된장찌개에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는데 상을 차리고 나서 보니 짬뽕과 짜장면이 팽팽 불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는 올케를 보며 제가 혀를 내둘렀지만 엄마가 내색하지 말라는 듯 제게 손짓을 했어요. 엄마와 제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올케는 상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냉동실에서 꺼냈는데 엄마가 두리번거리다 말했어요. 네 동생은 잠깐 주차장에 갔고 올케는 작은 방에 있는 것 같은데 가서 같이 먹자고 해봐. 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겠지. 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어서 먹는 거잖아.
그래도 가서 한번 물어나 봐. 우리끼리 먹었다고 또 삐치면 어쩌려고 그래.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산다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엄마가 제 팔을 꼬집으며 말렸습니다. 그러다 네 올게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끼리 있으면 밥도 그냥 있는 반찬으로 먹으면 되는데 무슨 공주님도 아니고 올게 올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해야 해서 불편하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오지 말라는데도 굳이 온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 우선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말이나 해봐. 엄마가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작은 방으로 다가가 노크를 하려고 했는데요. 순간 방 안에서 올케가 울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나 배달 음식 싫어하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주잖아. 근데 역시나 음식이 다 불었더라고. 그래서 못 먹겠다고 했더니 점심에 먹던 음식을 다시 차려주는 거 있지? 엄마, 나 이런 대접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라며 올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저도 통화 내용을 엿들을 생각은 없었는데요. 올케의 말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나머지 손이 덜덜 떨려와서 조용히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네 올케는 뭐래? 안 먹는데? 통화 중인 것 같아서 그냥 왔어. 현준이랑 올케는 언제 간대? 현준이가 반찬이랑 이것저것 써달라고 하길래 줬더니 차에 갖다 주는 모양인데 곧 가지 않겠어? 근데 그건 왜 물어? 공주님 올케가 그 반찬을 먹을지 의문이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그렇다고. 이따 현준이네 가면 다시 말해. 라며 제가 멍에 앉아 있었는데요. 잠시 후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올케가 있는 작은 방으로 가더니 올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얘, 넌 집안에서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니? 그냥 눈이 좀 피로해서요. 올케가 쭈뼛거리며 이야기하자 동생이 인사를 하고 올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네 올케가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울은 거 봤지? 그렇더라고.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울고 있더라고. 뭐? 진짜 울었단 말이야? 오늘은 또 왜 운 건데? 라는 엄마의 말에 제가 멈칫한 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괜시레 말했다가 부모님이 충격을 받을 게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잠시 망설이듯 앉아있자 엄마가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울은 거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건데? 그게 참 애매하긴 한데 올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나 봐. 올케가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마. 라며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부모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두 분이 제 앞에서 대놓고 올케 뒷담화를 하진 않았지만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 그 뒤부터 부모님은 동생 부부와 철저히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습니다. 혹시나 동생 부부가 온다고 하면 약속이 있다며 피하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굳이 만나야 한다며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한 식당으로 갔는데요. 미리 예약했던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동생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혹시 놀랄까봐 내가 이거 준비해왔어. 이게 뭔데? 우왕청심한?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저기 사실은 라며 동생이 봉투 하나를 부모님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편지야? 아니, 안에 봐봐. 근데 깜짝 놀랄 거야. 동생 말에 엄마가 살며시 봉투를 열어보다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뭐야, 니들 임신한 거야? 우리 복덩이를 소개할게. 동생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부모님 표정은 오히려 무덤덤해 보였는데요. 그 모습을 올케가 포착했고 서운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손주가 생겼는데 당연히 좋지. 근데 표정이 별로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근데 좋다. 아주 좋아. 당신도 좋지?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는데 당연히 좋지. 부모님이 올케 눈치를 보며 추임새를 넣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저 무덤덤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올케가 저를 지목하더니 다시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형님은 조카 생기는데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나도 이제 고모가 되는 건데 당연히 좋지. 근데 우리 복덩이 사진도 안 보고 그러시네요.
초음파 사진이라 형태가 잘 안 보이네. 나중에 태어나면 자세히 볼게. 제가 최대한 기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는데요. 올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고모가 되는 거니까 하나뿐인 조카 잘 챙겨주실 거죠? 그래서 오늘도 형님이 사주실 것 같아서 여기로 예약했어요. 제 뱃속에 있는 형님 조카가 여기 음식을 너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사주실 거죠? 그래, 그렇지 뭐. 역시 고모가 최고라니까요. 올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아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올케의 행동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제가 계산하라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잔뜩 인상을 쓰고 있자 엄마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저기 엄마가 밥값 입금해줄 테니까 기분 풀어. 아니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동안도 하도 징징거려서 짜증났었는데 이제는 거기다 업그레이드까지 된 것 같아. 뭐? 업그레이드? 그렇잖아. 이 정도면 징징이가 낯짝에 철판까지 깐 격이잖아. 저도 모르게 올케 뒷담화를 하고 있자 엄마가 말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하는 건 안 좋은 버릇이야. 오늘 음식값만 몇십만 원 나갔는데 내가 지금 안 그렇게 생겼어? 아니 먹고 싶으면 지들끼리 가서 먹던지 왜 우리까지 불러서 처먹고 나한테 돈을 내래? 내가 먹고 싶다고 했냐고. 엄마가 돈 줄 테니까 그만 화 풀라니까. 됐어. 내가 엄마 돈을 왜 받아? 올케한테 화가 나서 하는 말이잖아. 내가 보니 이건 올케가 우리한테 갑질하고 있는 거라니까. 뭐? 갑질? 그렇지 않고서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겠어. 앞으로 얼마나 난리를 칠지 눈에 훤하다. 난 조카 생긴 것도 하나도 안 반가워. 사실 그동안 결혼 생각 전혀 없었는데 나 선 보러 다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선을 본다고?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내가 저 인간들하고 거리 두고 지낼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앞으로도 결혼 안 했다고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러려고. 엄마 잘 생각해봐. 올케가 중소기업 다니는데 입덧 때문에 곧 그만둔다잖아. 근데 현준이도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 한마디로 내가 결혼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든 내 돈 뜯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걸? 빨리 결혼해버려야겠어. 라며 제가 열변을 토해내자 아빠가 오히려 기쁜 듯 외쳤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선을 볼 게 뭐가 있겠어. 그 대학 때부터 너 따라다니는 우진이 있잖아. 우진이는 내 스타일 아니라고 했잖아. 제가 짜증스레 소리쳤는데요. 엄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우진이처럼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 네가 뭐가 좋다고 아직까지 따라다니는 건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가 저번에 마트 갔다가 우진이 엄마 만났는데 우진이도 아직 만나는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진이 엄마 말이 우진이가 아직도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더래.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우진이랑 한번 사귀어봐. 난 우진이 같은 사익감 데리고 오면 소원이 없겠다. 우진이가 직업도 좋지 인물도 원하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라며 갑자기 대화가 삼천포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진이라는 남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요.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같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학 내내 같이 다니곤 했습니다. 제가 워낙 남자 같은 성격이라 저를 좋아하는 남자가 거의 없었는데 우진이만이 유일하게 저를 좋아하며 따라다녔어요. 물론 제가 친구로만 지내자고 말을 해서 우진이는 그냥 제 옆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고요. 그런데 우진이네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결혼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특히나 아빠가 틈만 나면 우진이 이야기를 꺼내곤 했으니까요. 그날 우진이 이야기 때문에 올케 이야기가 묻히고 말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봐도 훤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 2달이 더 지나갔을 무렵 드디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과 올케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거든요. 둘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일이 좀 생겨서 미리 말 좀 할까 하고 왔어. 일이라니? 무슨 일이 생겨? 그게 하필 이 와중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고 하는 거 있지. 출장이야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그냥 출장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냥 출장이 아니라니? 그럼 혹시 해외 출장인 거야? 아니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한 2-3달 정도 있다 와야 할 것 같아. 그렇게나 오래? 엄마가 놀란 채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동생이 심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방에 완전 시골인데 거기서 몇 달 지내다 오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래.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집사람이 다녀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 혼자 두고 가려니까 걱정돼서 부탁 좀 하려고 왔어. 며느리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같이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럴까 잠깐 생각해봤는데 나 혼자 내려가면 사택에서 직원 몇 명이랑 대충 살다 오면 되거든. 근데 이 사람까지 같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집도 얻어야 할 것 같고 돈이 많이 깨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만 혼자 내려갔다 오려고. 거기다 워낙 시골이라 내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이 사람 혼자 시골집에 있기 좀 그럴 것 같아서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 무슨 부탁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고 있었는데요. 순간 동생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난 출장 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입덧 때문에 지금 엄청 힘들어하거든. 그러니까 엄마랑 누나가 신경 좀 써줘. 우리가 무슨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무래도 입덧 때문에 잘 못 먹으니까 중간중간에 엄마랑 누나가 음식 좀 챙겨주고 해줘. 동생이 부탁조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친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친정엄마가 챙겨주는 게 낫지 않겠니? 그때쯤 엄마 표정은 말이 아니었는데요. 까다롭고 징징대는 올케를 자주 볼 생각에 저도 끔찍하기만 했으니까요. 결국 엄마가 사돈어르신께 부탁하라는 말을 했지만 잠시 머뭇거리던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하필 장인 장모님도 당분간 여행 가셔서 집에 안 계시거든. 여행이라고 해봐야 한 일주일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이모님 댁이 미국인데 오랜만에 가신 김에 한 달 넘게 있다가 오실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랑 누나가 좀 도와줘. 뭘 어떤 식으로 도와주란 말이야. 그냥 딱히 뭐 할 건 없고 이 사람이 먹고 싶다는 것만 사다 주면 될 것 같아. 엄마 손주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정도야 해줄 수 있긴 한데. 엄마가 눈치를 보며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후 동생 부부가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못한다고 할 걸 그랬어. 네 올케 얼굴 보니 못한다고 하면 금방이라도 울 것 같던데 어떻게 그래. 앞으로 몇 달간 골치 아프게 생겼어. 진짜 짜증난다. 제가 짜증을 내고 있자 엄마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우리 맥주나 마실까? 갑자기? 아니, 여기가 막 답답하고 목도 막 타서 그래. 엄마와 맥주를 들이키며 앞으로 몇 달간 잘 버텨보자고 굳은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동생은 지방으로 내려갔고 역시나 그 뒤부터 우리 앞에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올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혹시 지금 퇴근하셨어요? 지금 막 집에 들어왔어. 저기 그게... 올케가 멈칫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에 제가 물었어요. 왜? 뭐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네, 그게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정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메론이 너무 먹고 싶어요. 메론이 먹고 싶다고? 네, 메론이 눈앞에 막 아른거리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배달시켜줄게. 요즘은 배달이 잘 돼 있어서 배달시키면 금방 갈 거야. 그날따라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녹초가 됐던지라 제가 배달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요. 올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그게 배달시키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신선한 걸로 잘 배달해달라고 적어 놓을게. 정말 피곤했다 보니 제가 다시 설득했는데요. 침묵만이 감돌 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올케,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래. 저번에도 배달 시켜 먹었는데 수박이 상한 게 와서 치우느라 엄청 고생만 했거든요. 그럼 지금 나보고 사서 가지고 오라는 말인 거지?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제가 꼭 눌러 참으며 물었어요. 형님이 골라서 가져다 주면 좋겠어요. 알았어. 그럼 옷만 갈아입고 금방 나갈게. 저기, 그리고 메론 잘라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3통은 사와야 할 것 같아요. 그것만 먹을 생각이거든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제가 전화를 끊자 엄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네 올케가 메론 사오래? 공주님이 메론 3통을 굳이 나보고 사오라고 하시네. 나 금방 다녀올게. 메론 3통이면 엄청 무거울 텐데 나도 같이 갈까? 됐어.
나 혼자만 고생하면 되는데 엄마까지 뭐하러 가. 다녀와서 바로 밥 먹고 싶으니까 밥이나 준비해줘. 알았어. 네가 고생이 많다.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잠시 후 메론을 고르고 골라서 올케네 집으로 갔고 몸이 천근만근이었기에 메론을 올케한테 건네고 바로 돌아서려고 했는데요. 올케가 당황한 듯 저를 불렀습니다. 형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메론 사다 줬잖아. 그게 제가 종일 굶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서 메론 깎을 힘도 없어서요. 형님이 깎아서 용기에 넣어주시고 가면 안 돼요? 올케가 다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 결국 메론을 깎아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주고는 나오려고 했는데요. 올케가 또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형님, 내려가시는 김에 이 껍질도 버려주세요. 안 그러면 날파리가 꼬여서요. 라며 쓰레기 봉투까지 건넸습니다. 그쯤에서 폭발 직전이었지만 다시 한번 참고 봉투를 받아들었는데요.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어요. 결국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짜증스레 있었던 일을 다 말했고 엄마도 잔뜩 화가 난 듯 외쳤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쩜 그럴 수가 있다니.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올케가 우리한테 갑질하는 거라니까. 현준이 올라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제가 허공에 분노의 주먹질을 하고 있자 엄마가 다시 달랬습니다. 그 뒤에도 올케가 몇 번 더 음식 심부름을 시켰고 임산부와 다투고 싶지 않아 사다 달라는 음식을 사다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말 올케가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이번 주에 그이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바빠서 못 왔거든요? 혹시 뭐가 또 먹고 싶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 그이가 욕실 청소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못 온다고 하는데 욕실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그래? 그럼 내가 청소하시는 분 보내드릴까? 아니요. 누가 집에 오는 거 싫어서 그러는데 형님이 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껏 모르는 사람을 집에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요. 올케가 또다시 특유의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올케네 집으로 향했는데요. 가는 도중 올케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오실 때 세제는 독하지 않은 걸로 좀 사다 주세요. 제가 지금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라는 말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다시 한번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임산부니 이해하지 않은 마음으로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올케네 집에 가서 욕실 청소를 하는 내내 별의별 잔소리를 다 하는 모습에 결국 참고만 있던 것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올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 무섭게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청소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와서 도와주는 건데 진짜 너무하잖아. 나도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올케가 알아서 해. 진짜 해도 너무하네. 라며 제가 들고 있던 수세미를 욕실 바닥에 집어던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올케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사람이 정도껏 해야지. 해도 너무하잖아. 나 두 번 다시 올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아.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그만 들어가서 쉬어. 엄마가 저를 달래고 있자 참고만 있던 아빠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모습에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뒤 동생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 오늘 안사돈한테 연락이 왔지 뭐니? 설마 올케가 울고불고 전화해서 따지러 전화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안사돈이 네 올케 욕을 어찌나 했는지 몰라. 뭐? 올케 욕을? 안사돈 얘기 들어보니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다는구나. 네 올케가 하도 징징대고 그런 와중에 임신까지 했다는 소리 듣고는 도망치듯 여행 간다고 했던 모양인데 사실은 여행 간 것도 아니라잖니. 미국이라고 휴대폰 꺼놓고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네 올케한테 전화 오면 아주 그냥 호되게 혼내고 그냥 전화 꺼놓으라고 하더라고. 안사돈 어르신이 그랬단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 사돈 양반 두 분 다 휴대폰 꺼져 있으니까 네 올케가 고모한테 전화해서 네가 욕실 청소하다가 신경질 내고 갔다고 울면서 난리를 쳤던 모양이야. 안사돈이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지 나한테 연락을 해서 계속 사과를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집으로 한우 세트까지 보냈다고 하면서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지 뭐니.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안 사더니 네 올케 전화번호 무조건 차단하란다. 차단하면 더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안 사돈 말로는 네 올케 길들이려면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오냐 그러면 점점 더 한다고 무조건 냉정하게 행동하래. 진짜 그래도 되는 거야? 사돈 양반 두 분 말이 무조건 쌀쌀맞게 행동해야 길들일 수 있다잖니. 그렇게 엄마와 저는 올케와 동생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요. 우리와 연락이 되지 않자 아빠에게 전화를 해왔지만 아빠도 쌀쌀맞게 전화를 받고 바로 끊어버리자 한동안 정말로 조용하게만 지냈습니다. 그 뒤에도 안사돈 어르신이 전화를 해왔는데요. 아주 예전부터 습관이 잘못 들었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주구장창 아들 만났다가 딸이 하나 태어났다고 다들 떠받들고 살다 보니 천지분간을 모르고 저러지 뭡니까. 아마도 한 달쯤 지나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 겁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제 딸인데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사부인, 절대 그 인간 말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고 냉정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또다시 틈을 보였다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쳐 날뛸 겁니다. 제가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긴 했지만 사부인이랑 사돈처녀가 워낙 착한 것 같으니까 작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제가 더욱 잘 교육시켜서 보냈어야 했는데 사부인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라며 안사돈 어르신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네요. 그런데 한 달쯤이 지나갈 무렵 정말로 동생과 올케가 집에 찾아왔고 올케가 눈물까지 흘리며 비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사과하는 사람이 울면서 하는 건 어느 나라 법도야. 눈물 그치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엄마가 어찌나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하던지 우리 모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잔뜩 얼어붙은 올케가 순식간에 눈물을 훔치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는 소리 나오면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말할 때도 우는 소리 말고 또박또박 말하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올케가 잔뜩 눈치를 보며 대꾸했습니다. 그 뒤에도 부모님은 올케를 엄하게 대했고 올케도 선을 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사친이던 우진이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혼해서 너도 처신 똑바로 해야 해. 옛말에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우진이네 가족들 좋은 사람들이니까 시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아. 엄마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엄마의 당부를 들으며 문득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